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30살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3년 만에 소박을 맞고 그 뒤 5년 동안 와신 상담 절치부심하며 지내오다가 남편이 남은 인생에 한껏 죄를 뿌려주고 그토록 원하던 이혼을 쿨하게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빚을 되갚아 줄 적엔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는데 한껏 호박엿을 먹이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홀가분하고 후련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복수해 보았자 찜찜함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를 제대로 날리고 났더니 세상 속 시원하더라고요. 저의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은 제게 조금 심했다곤 하지만 글쎄요. 전 남편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시쳇말로 씹어먹어도 시원찮네요. 저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저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연찬 1년 차이지만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남편의 부사수로 일하기 전에 남편은 직장 내에서 2번 정도 사내 커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요란하게 했던지 제가 남편의 부사수로 들어가자 선배 여직원이 저보고 너는 제발 분란 만들지 말라고도 했죠. 후배님 사수 말이야 여직원 킬러야 킬러. 그러니까 후배님 조심하도록 하고 진짜 회사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뭔 여직원들이 그쪽 사수만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매력남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나도 여자지만 여자들의 심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선배 여직원의 말인 즉슨 남편이었던 사수가 여직원들을 잘 꼬셨는데 벌써 2명의 여직원이랑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서 2명 여직원이 모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 킬러라고 불린답니다. 저는 제 분수를 알기에 그럴 일은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사실 제가 짝달만한 키에 좀 통통한 편이거든요. 대학 때 연애 한번 못 해봤고 그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는 외모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외모 콤플렉스나 그런 것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분수를 알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저에 비해서 업무 사수였던 남편은 꽤나 준수한 편이었죠. 흔히 말하는 큰 키에 새하얗고 고른 치아, 그리고 피부가 저보다 더 하얘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이트 태닝을 자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전신 태닝을 돈 주고 할 만큼 자기 외모 관리에 철저한 사수였습니다. 1년 남짓 업무를 배우면서 느꼈던 건 처음엔 사수도 제게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는 거죠. 저도 사수를 돌같은 존재로 보았고요. 그렇지만 초창기에 제게 조언해 주었던 선배 여직원의 말뜻은 알겠더라고요. 남편 근처에 가면 그 향기가 달달한 향수 냄새가 먼저 코끝에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향기에 취해서 아찔했죠. 그래서였던가 봅니다. 남편에게 홀리는 여직원들이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향수나 화장품 뭐 그런 거에 딱히 관심이 없는 저도 남편이 뿌리고 다니는 향수에 아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업무 사수, 부사수의 관계로 1년여를 파트너로 근무를 했고 저도 부사수에서 독립하게 되어 남편과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저만의 업무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멀어져 갔습니다. 그냥 선배 후배였던 관계로 말이죠. 그 즈음에 남편은 또 3번째 사내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로 하려고 꽤나 감춘 듯한데 옆 부서 직원이 남편과 상대 여직원이 홍대 한 클럽에서 커플 이벤트를 하는 것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의 3번째 사내 연애가 공식화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사내 연애를 달갑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진득하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연못만 뿌리다가 헤어지면 꼭 여직원이 사직서를 낸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각 부서 팀장들에게 한 소리를 들었던 듯합니다. 난데없이 제게 둘이서 회식이나 하자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긴 항상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데 연애 감정이 식으며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제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길 나는 여직원들 중에서 후배님이 제일 편해. 늘 자신의 의견을 똑똑하게 밝히면서도 말이 많지 않고 매사에 진지하고 생각 깊고 내 최고의 부사수였고 앞으로도 없을 부사수였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내 속마음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고마워. 그러면서 윙크를 하는데 와우 한마디로 그때 뻑 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제게 가끔 치킨에 맥주를 마시자고 했고 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네요. 그땐 그냥 좋은 직장 선배 후배로 지내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편과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니 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남편이 원래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외모도 잘 가꾸듯이 자기 관리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직장 상사들에게도 싹싹하고 거래처 직원들에게도 남녀 관계없이 평판이 매우 좋았었죠. 남자로 생각 안 하고 직장 선배의 인생 선배로 생각하면 배울 점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는데 하루는 제게 심각하게 사내 연애의 종언을 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거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만 둘이 성격이 안 맞아 헤어진 것인데 왜 자기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자기랑 사내 연애 하다가 깨진 여직원들이 꼭 사표를 내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쿨하게 지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 말에 공감했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내 연애가 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에게 사귀자고 말을 꺼냈죠. 이번에 내가 깨진 게 꼭 성격 차이라고만 할 순 없어. 그 사이에 네가 있었거든. 너란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연애가 깨졌다고. 알아?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랑 사귀자. 나 이번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바보 등신처럼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남편과 비밀 연애를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참 좋게 봤습니다. 인물도 좋고 훤칠한 게 신랑감 잘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동생은 처음부터 남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고 이빨이 너무 세다고 누나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말하길 남자는 남자가 봐서 괜찮으면 좋은 신랑감이라면서 남편 보고 너무 미끄덩한 것이 인물값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남동생에게 촉하는 못해줄 망정 결혼도 전에 초를 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제게 그 많은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여느 신혼부부처럼 맞벌이하면서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꿀맛 같은 신혼생활을 하였어요. 둘이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다 보니 일도 같이 돕고 저는 만족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팀장님이 절 불러서 난데없이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냐며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남편이 팀장님에게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지사의 발령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타 부서로 옮겨 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러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사내 결혼한 사람 치고 대부분 와이프가 관두잖아. 그런데 우리는 둘이서 계속 모른 척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같은 부서고 해서 내가 눈치가 보여서 차라리 우리 따로 떨어져서 다니면 눈치 좀 덜 볼까 싶어서 내가 지방 발령자리 있으면 달라고 했어. 그게 안 되면 부서를 옮겨주던지. 별걸 다 트집이네. 그때까지 저는 그런 것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으면 회사 다니는 거고 능력 없으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대부분 결혼한 아내가 그만둔다고 하니 그 말이 콱 걸리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남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직장이고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아쉬웠지만 집안의 가정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었기에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사직한 이후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들었던 직장을 나왔지만 친한 동료들이 많아서 남편 잘 부탁한다고 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사 일을 위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쉬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개월이 흐르니까 늘어지기만 하고 따분하더라고요. 신혼생활도 1년이 지나니까 감흥도 없고 특히 남편이 저를 소 닭 보듯 했습니다. 주말에 여행도 안 다니고 맛집 투어를 가자고 해도 귀찮아기 일쑤였죠.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주말에 회사에 나가서 일한다, 운동을 간다 하며 같이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갖자는 말에 남편도 시큰둥했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말해놓고 정작 제가 아이를 갖고자 했을 때 뭔가 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클리닉에 가서 인공수정을 시도해보자고 했는데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견이냐? 애 낳는 거에 목숨 걸듯이 하고 그래. 우리 나이도 젊고 무엇보다 요즘 딩크도 많다고 하는데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난 애가 급한 게 아니야. 네가 심심해서 그러는가 본데 정 심심하면 나가서 일을 해, 일을. 집에서 빈둥빈둥 살만 찌고 소화 안 돼서 방구나 껴대고. 난 잠잘 때 네 방구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알아? 여자는 자기 관리 안 하는 순간 흉물스럽다. 명심해. 요즘 너한테 살짝 질리려고 그래.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누구 때문에 관둔 것인데 어떻게 제게 모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갑자기 서름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집을 나갔었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억에 문자 한 통도 없었네요. 그 사랑이란 게 뭔지 결국 제가 제 풀에 꺾여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퇴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집안 정리하고 저녁까지 해놓고 기다렸는데 새벽 1시나 되어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왔냐? 한마디 하고 방에 쏙 들어가더군요. 그 뒤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자존심 구겨가며 용서해달라고도 했죠. 그리고 겨우겨우 조금씩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성이 통한 것인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남편도 잘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엄청 친밀하진 않았지만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고 여성을 보호하는 한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오랜 노력 끝에 성공했던 것이죠. 임신 소식을 양가에 알리니 양가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기뻐해 주어야 할 남편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죠. 처음에 원치 않은 임신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태교에 집중했고 무엇보다 첫 임신이기 때문에 몸을 보증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뜻이었는진 몰라도 저는 임신 4개월 만에 덜커덕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세상 모두가 저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눈물은 마르지 않고 울다 지치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것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임신한 기간 동안 짜증내고 화를 자주 냈던 남편도 유산 후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잃었지만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서 위안도 되었었죠. 저는 퇴원을 했고 남편의 말대로 몸 추스리면서 다음에 아기가 올 때까지 마음 편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유산은 남편의 귀가 시간은 빨라졌고 저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제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신혼 초기에 보였던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잠깐 편의점에 나갔는가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소재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서 당연히 게임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화면에 메시지창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심결에 읽었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신 와이프 편 드는 거야? 내가 당한 고통은 생각도 안 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리가 되었어야 할 당신 와이프 자리 그 여자가 꿰차고 있는데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봐야 하는 나는 이해 안 되냐고. 그까지 유산이 뭐길래 그리고 당신 와이프한테 지우는 약 먹인 게 나야? 당신이 먹였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너무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슬슬 또 내가 지겨워졌니? 그래서 그때처럼 헤어지고 나중에 또 찾아오려고? 당장 전화해. 전화해서 사과해. 지금 전화 안 하면 내일 회사 가서 까발릴 거야. 와이프 퇴사시킨 이유가 나랑 비밀 연애 하려고 했다고 다 말해버릴 거라고. 그리고 약 먹여서 유산시킨 것도 죄다. 1분 준다. 전화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게 남편의 바람길을 조심하라고 조언했던 선배 여직원이었습니다. 자기 스타일 아니라며 여자들이 왜 남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며 회사의 많은 여직원들을 골빈 여자라고 했던 그 여자 말이죠. 최근까지도 연락하면서 고민 걱정 이야기도 했었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메시지를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놓고 소파에 덜덜 떨면서 앉아 있었죠. 얼마 뒤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니까 편의점에 뭐 좀 사러 갔다 왔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서재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히 그 이튿날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이메일이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찾아서 남편 몰래 열람했고 자료를 추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저를 가운데 두고 아주 추잡한 짓거리를 다 했더라고요. 그들의 계획은, 특히 그 여자의 계획은 남편과 저의 관계를 일부러 대면대면하게 만들어서 합의 이혼을 시키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려면 임신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눈치 없이 임신한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임신하자 땅을 치며 후회하며 몇 개월만 기다렸으면 이혼하고 깔끔한 것인데 남편이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망쳤다고 남편이 카톡에다가 가진 욕설을 해댔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했죠. 남편은 원래 저렇게 우악스럽고 독한 여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제 생각에 약점을 잡혔구나 싶었습니다. 저라는 약점 말이죠. 그래서 틀리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남편이 질질 끌려다니는가 싶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임신하자 그 여자는 남편에게 지우는 약을 줄 테니까 그것을 물이나 국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곱게 가루로 빻아서 준다면서 실수 없이 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유산하기 며칠 전부터 남편이 말은 별로 없으면서 귀가 시간이 빨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밥을 차리려고 하면 저보고 갑자기 빨래부터 돌리라느니 냄새난다고 쓰레기를 버리라느니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밥에 약을 탄 것이었습니다. 그 전모를 모두 알고 나니 허탈한 기분은 물론이고 가슴속 깊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모아서 위자료를 잔뜩 청구해야 하나?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고민을 했죠. 그렇게 속이 뭉그러지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여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야, 요즘 어떻게 지내? 퇴사하기 전까진 맥주도 같이 마시고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유산 후유증은 좀 가라앉았어? 나중을 위해서 몸 잘 돌봐야 해. 그리고 이 이야기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요즘 소문에 자기 남편이 특수부서의 누구와 너무 친밀하다고 하더라. 아마도 자기가 유산하고 나서 그 헛헛함을 여자 만나면서 푸는가 봐. 예전 버릇 나오는 거지. 한때 친했던 직장 동료로서 그리고 사회 언니로서 진지하게 말하는 것인데 이 기회에 자기도 자기 인생 사는 건 어때? 솔직히 자기 남편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 아는 이혼소송 변호사 아는데 연결해 줄까? 정말 자기 인생 너무 안 됐어서 안타까워서 그래. 곰곰이 잘 생각해봐. 이제 대놓고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당장 전화를 해서 지랄을 떨까? 아니면 회사로 찾아가서 머리채를 쥐어뜯을까 하다가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혼을 왜 해요? 저는 남편을 무지무지 사랑하고요. 그래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혼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언니나 결혼 빨리 해요. 나이 더 들면 여성 기능 떨어져서 애도 잘 못 갖는데요. 그래도 전 한 번은 가져봤잖아요. 언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자 기분 나빠요. 앞으로 연락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일 있은 후 남편은 넌지시 헤어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사랑보다는 회한이 많이 남는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자신 우리의 아름다웠던 시간만을 기억하고 싶다면서 이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색을 하면서 평소보다 엄청 오바를 떨면서 그럴 순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느냐는 식이었죠.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최상급으로 모시듯 했습니다. 잡소리 나오지 않게 말이죠. 그뿐인가요? 시댁에도 정말 잘했어요. 시보님과 신우에게도 비굴할 정도로 했지요. 시보님은 저의 효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효부상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돈을 왜 그리 많이 쓰냐며 타박이더라고요. 자꾸 그러면 용돈만 줄 것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자기가 번 돈 내가 쓰는 거 거의 없어. 다 자기 부모님이랑 시누이 위해서 쓰는 거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돈 끊으면 나 당신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당신 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그렇잖아도 아버님 요즘 아들 자식 키워봤자 부모 피만 빨아먹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신 모습 보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그 뒤로 남편은 돈 쓰는 것에 대해 별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월급 등 상당 부분을 시댁을 위해 썼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혼이니 뭐니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남편은 저랑 상의 없이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시부모님과 제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날 시아버지께 뺨을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돈의 힘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버텼냐면 장장 3년은 더 버텼습니다. 왜 3년이냐?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압박했고 덩달아 시부모님도 남편을 의심하며 종종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남편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그 여자가 애간장이 녹았을 겁니다. 그 여자는 결국 버티다 못해 남편과 헤어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몇 년간 볼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불지하는 휘파람 불어가며 뜬금없이 제게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빡 왔죠. 이것들 기어이 헤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 헤어진 게 확실하더라고요. 며칠 그러더니만 갑자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윽하게 분위기 잡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그동안의 회사 일이랑 이런저런 인생 고민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제 마음 다 잡았어. 당신 내 부모님께 하는 거 보고 나 감동 먹었잖아.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진짜 잘해줄게. 그리고 우리 병원 다니면서 시험관 준비하자. 당신 소원이었잖아. 그날따라 제가 성견 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 이런 반성의 기미라도 보일까 싶어서 그동안 모았던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죠. 저는 웃으며 남편에게 서류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말해주었답니다. 여보, 웃기지 마.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 이거 보이지? 여기 당신 카톡, 그리고 여기 그 여자 카톡.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이거 여보야 차 블랙박스 캡처해 놓은 거거든. 이날 둘이서 아주 좋은 데 다녀왔나 봐. 양수리 모텔에서 나왔더라. 다 기록이 되어 있네. 어디에? 당신 블랙박스에. 이뿐이야? 어디 애 지우는 약은 도대체 어떻게 구했대? 그거 불법 아니니?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건 세 발의 피야. 더 쇼킹하고 충격적인 거 많이 모아두었어. 만약 이거 당신 직장이나 인터넷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당신 뛰어내려야 할걸? 당신 부모님은 또 어떻고? 이제 현실이 어떤지 감이 오니? 잘하지 마. 지금처럼만 해. 바라지도 않아. 이걸로 당신 죽일 생각 없어. 난 그 여자만 아작낼 거거든. 아주 갈기갈기 찢어 놓을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 남편은 사색이 되었고 식은땀을 비오듯 하며 입술과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스테이크를 2접시나 먹었네요. 너무 꿀맛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지옥을 선물할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서 바로 상간녀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샀죠. 놀라서 뛰쳐온 그 여자랑 그 여자의 부모가 싹싹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는걸요. 그랬다면 시작도 안 했죠. 3년을 기다렸는데 기어이 남편을 증인으로 세워서 진술까지 마쳤고 저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났고 그 여자와 그 부모들은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큰돈이기 때문에 돈 마련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그 여자가 일했던 저희 예전 회사 급여팀에 판결문과 가압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전화기에 불이 나더군요. 안부 전화 묻는다는 예전 동료들이었는데 안부만 물은 게 아니었죠. 온통 그 여자 까는 재미로 통화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 여자는 회사를 관두더라고요. 남편은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속이 시원하냐면서 자신도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회사 관두기만 해봐. 이거 이번에 인터넷에 뿌린다. 자기 부모님은 물론이고 여동생에게 한 번씩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비참함 그 자리에서 견뎌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년만 견뎌봐. 그때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이혼해 줄라니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가 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 중 일부를 제가 받고 그러고도 손해배상액이 모자라서 그 여자 부모가 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발 끝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쌩 깠죠. 저는 끝낼 생각 없었거든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나 봅니다.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그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뻔뻔하면 초혼 결혼식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이란 물어뜯기 선수들이에요. 그 여자의 결혼식 날 그냥 찾아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여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 될 사람 아버지를 보러 간 것이죠. 한 남자 인생 구제해주러 간 것입니다. 어르신, 누가 입구에서 꼭 신랑 본 아버지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랑은 절대 같이 보지 마시고요. 신랑 본과 함께 꼭 지금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때 집 나간 남편이 제게 전화가 와서 야단 법석을 떨었죠. 야,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난리 났어. 너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상간녀소송 판결문을 들이미냐, 들이밀기를. 결혼식장 아수라장 대고 그 여자 부모가 당장 너 찾아내라고 난리 피운대. 너 당장 안 데리고 오면 회사로 나 찾아와서 깽판 친다는데 나 어쩌냐?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와서 잘 좀 말해봐봐.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란 말이야. 저기 남편,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해? 그 집에서 몽둥이 들고 나타나면 당신이 그냥 맞아 죽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하라고 하든가. 나는 한 남자의 인생을 구제해준 것이라고. 희대의 상간녀에게서 말이야. 그럼 그런 소송 당하고 말 안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야말로 사기 결혼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웃기지도 않은 짬뽕들이네. 남편은 지금까지 고생했어. 합의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내. 단 합의된 위자료는 1억이야. 너무 적지만 어쩌겠어. 마음 넓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이건 이혼 소송 안 하는 조건이고 상간녀 판결문 값은 줘야지. 이제 전세금 명의 내 앞으로 승계 처리해놔. 그러면 상간녀 소송 판결문 자기 부모님 보시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 당신 재혼할 때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판결문 보내지도 않을게. 각서 써주라면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지난 세월 나랑 혼인생활 한 거 고생했어. 지옥이었을 텐데 이제 벗어나게 해줄게. 전 남편이 뭐 별 수 있나요? 전세명에 고스란히 제게 승계해 주었고 보너스로 위자료도 주더라고요.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차라리 재혼 같은 거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되었을 텐데 제가 달라는 거 다 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또 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처음에 길길이 날뛰더니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니 오히려 전 남편이 불쌍하다고 하시대요. 저보고 너무 악랄했다는 어쩌나 하시면서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 살아보니까 물은 사람은 평생 물은 대접밖에는 못 받더라고요. 똑같은 독해야 버티고 살 수 있는 험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번 생은 착하게 살긴 글렀지만 자유롭게 살아보려 합니다. 다음 생을 기약하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